KMC 전산회계 2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교재가 없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게 되면 이해 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유형 자산에 대한 지출 내역이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자, 먼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설비 증설 및 성능 향상 등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지출로서 자산으로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보수 또는 원상 복귀를 위한 지출로서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건물의 냉난방 설비 설치를 위한 지출 2천만원 있죠. 이거는 설비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합니다. 회사 전체 복사기에 토너 교체를 위한 지출 100만원. 이것은 토너를 교체하기 때문에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소모품비.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200만원을 수선비로 처리했다. 이건 수선비, 즉 수익적 지출인 수선비가 되겠죠. 이건 수익적 지출. 5년째 운행 중인 화물차의 엔진과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400만원 지출하다. 그 결과가 내용연수가 4년이 연장됐다 했죠. 그래서 설비 증설 및 성능 향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2천만원하고 또 지금 400만원 더해서 2,400만원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에서 밑줄 친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통합 표시될 항목으로 옳은 것은, 서울상사는 거래처에서 외상대금 500만원을 회수하여 200만원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잔액은 당좌예금에 입금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통합계정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있고 단기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3개월 미만의 정기예금을 말합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기예금을 말합니다.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은 장기 투자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200만원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이니까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 그리고 나머지 당좌예금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대한컴퓨터의 아래 거래를 분계 시 가, 나와 관련된 대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컴퓨터 한 대당 70만원짜리 10대를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외상으로 구입한 겁니다. 판매용 컴퓨터 9대, 직원 업무용 컴퓨터 1대. 판매용 컴퓨터는 상품이 되죠. 그럼 9 곱하기 70만 630만원. 판매용 컴퓨터는 차변의 상품 630만원이고 대변엔 외상 매입금 630만원. 직원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 되죠. 비품 70만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차변 여기 외상 매입금 대변의 미지급금 나와 있죠.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림은 8월 중 갑상품에 대한 내용이다. 월말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선입선출법이 있고 후입선출법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매출한다는 원칙으로서 매입순법이고,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매출한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역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선입선출법이니까 여기 월초재고 10개, 그 다음에 당월 매입 5일날 20개, 10일날 30개입니다. 근데 당월 매출은 40개를 팔았죠.
매출할 때 이 단가는 필요 없어요. 40개를 팔았을 때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매출하니까 먼저 10개를 팝니다. 그 다음에 20개를 팝니다. 그 30개죠. 10개 더는 여기서 10개를 더 팝니다. 10개를 더 파니까 남아있는 건 이제 20개가 남았죠. 20개. 그래서 20개 곱하기 1200원 해서 24,000원이 바로 선입선출법일 때 기말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보면 판매 가능 수량 60개, 10개, 20개, 30개, 60개에서 40개를 팔았으니까 월말 재고 수량은 20개인데 20개 남아있는 게 최근에 게 남죠. 그래서 20개 곱하기 최근에 거 1200원 해서 24,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후입선출법으로 산출하라는 문제 같았으면, 자, 40개를 팔았죠. 지금 기말 재고액을 구하기 때문에 매출 단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걸 먼저 판다 그랬죠. 그러면 30개를 팔고 여기서 10개가 나갑니다. 10개. 그래서 남아있는 건 10개가 남겠죠. 그래서 재고액은 10개 곱하기 1100원하고, 그리고 또 여기 잃을 거 10개 곱하기 1000원. 이렇게. 이 두 개 나온 금액,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더한 게 바로 후입선출법일 때 기말 재고액, 즉 월말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항목들과 관련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 분계상 차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물어본 겁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 50만원과 매입운임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할 때 매입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고 상품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 얼마가 되냐면 53만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죠. 요거 1 가번. 나번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만원이 현재 미지급 상태이다. 이자 비용이죠. 차변에 이자 비용 만원.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 5만원을 지급했다. 거래처 직원이니까 이건 접대비로 처리하죠. 차변에 접대비 5만원. 라 상품 운반용 트럭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취득세나 등록세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산. 그래서 여기서는 차량 운반구 2만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자산으로 처리하죠. 문제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와 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한다면 계정 기록의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더라도 오류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분계한 것을 총계정원증에 전기할 때 계정 과목이 틀리거나 금액이 같이 틀려도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합니다. 만약에 미수금을 할 거를 외상매출금을 했다. 틀렸잖아요. 그래도 금액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는 10만원 쓸 거를 뭐 만원을 썼다. 이런 경우도 시산표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차변 계정 과목 또는 대변 계정 과목의 누락이나 차변 또는 대변 계정 과목의 금액이 틀렸을 경우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2번 작성 시기에 따라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근거하여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전기의 정확성을 점검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시산표의 종류에는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닌 것은 개발비, 연구비, 접대비, 기부금이 있는데 이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4일 시험연구비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랬을 경우 문제에서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경상연구 개발비가 되고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비를 처리한 무형자산은 매 결산 때 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개발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8번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말 현재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2013년 1월 1일 차량 운반고를 취득했는데 내역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액은 0원이고 취득가액은 1,000만원, 취득세 20만원이 지급됐고 자동차 보험료 1년분 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2013년 7월 1일 차량 운반고 수선비 수익적 지출분 10만원이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는 자산에 대한 것만 하죠. 이 보험료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고 또 7월 1일날 차량 운반고에 대한 수선비 수익적 지출의 기록이 또 수선비 차량 유지비가 되죠. 이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정액법 내는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내용연수는 5년이 되죠. 그래서 내용연수 5년분의 취득원가는 1,000만원 플러스 20만원 그래서 1,020만원 됩니다. 1,02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0원이죠. 잔존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0원 하게 되면 1,020만원 나누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기말 계정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이 총계정 원장입니다. 이 총계정 원장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은 차변에 기록이 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은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받을 어음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맞습니다. 현금도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이 맞습니다. 자본금은 자본이기 때문에 대변이 맞습니다.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대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차변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가 아니다. 즉 1년 이후에 지급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장기차입금,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임대보증금 나왔죠. 1번이 정답입니다. 선수금은 유동부채, 단기차입금도 유동부채, 미지급금도 유동부채입니다. 11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 및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끼리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그리고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합비 그리고 끝에 손실이 붙죠. 요 기타의 대손상합비는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선급금에 대한 대손 예상액 또는 대손액을 말하는 겁니다. 영업의 수익은 매출, 본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우리가 영업의 수익 그럽니다. 1번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급비용 자산, 미수수익 자산. 이자비용, 영업의 비용 맞는데 선수수익은 부채입니다. 미지급비용 부채, 이자수익은 영업의 수익. 4번은 이자비용, 영업의 비용, 이자수익, 영업의 수익.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감가상각을 안 하는 자산을 물어봤습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그리고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는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지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홍도상사는 기말 결산 시 미지급된 상여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 경우 미치는 영향은, 미지급된 상여를 계상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는 차변의 상여금 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만원 이렇게 해도 이걸 누락했다는 거죠. 누락된 만큼 상여금이라는 비용이 과소 계상되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과소평가되죠. 덜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이 과소평가된 만큼 순이익은 과대 계상되고,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만큼 자본도 역시 과대 계상이 됩니다. 1번 자산이 과대평가된다. 자산은 아예 없죠. 이거는 틀린 말이고, 부채가 과소평가된다. 미지급 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채가 과소평가된 게 맞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적어진다. 당기순이익이 커진다 그랬죠. 틀렸죠. 당기순이익이 커진 만큼 자본도 커지는 거죠. 증가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에서 시현상의 총 비용은 얼마냐, 총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기초자본, 기말자본, 추가출자금, 총수익, 총수익이 나와 있네요. 이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구하면 되겠죠. 이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기초자본 800에다가 추가출자 500을 더합니다. 그러면 800 플러스 500 더하면 1300만원이, 기초자본이 1300만원으로 바뀌죠. 기초자본 1300만원이 16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한 만큼 순이익이 증가한 거죠. 300만원이 바로 당기순이익이 300만원 되죠. 당기순이익은 300만원. 그러면 총비용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인데, 당기순이익 나와있죠? 이거 빼버리면 600에 300을 빼면 300만원이 바로 총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보면 기초자본 플러스 추가출자금 플러스 당기순손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거 해서 나온 게 기말자본이죠. 그래서 이 총비용 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15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기말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원이다. 3월 3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 채권 8만원이 회수 불능됐다. 그러면 3월 3일날 대변의 매출 채권 8만원 감소하고 위에 대손 충당금 잔액 20만원 있다 그랬죠? 20만원에서 8만원만큼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기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15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에서 8만원을 뺍니다. 빼면 12만원이 잔액이죠. 12만원이 잔액인데 15만원을 설정하니까 3만원만 보충법을 적용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3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3만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정상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 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카드 취업 훈련, 근로자 카드 직능 훈련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으로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이고 주말반은 토요일반, 일요일반으로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정규과정과 기출문제 풀이이며 정규과정 교재 파일은 제공합니다. 전과정 1개월에 7만원이고 2개월에 10만원입니다.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